자,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도, 우리 이제 계속 이 모임에서 그 새로운 크리스찬들 얼굴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크부크, 크리스찬들의 독서 모임, 특별히 하브루타는 독서 모임인데요. 그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또 어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우리 수빈님하고 차로님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호님은 본인을 비추셔야 돼요.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상대편, 화면이 이제 됐어요. 네. 스크롤. 네. 됐어요. 네. 찬호님부터, 네, 어떻게 알고 오셨고, 또 기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자기소개 덧붙여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레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 하는데 스레드? 뭘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독서 모임 기대하시는 거. 저는 지금 사역 준비하고 있고, 신학 말고 문화 사역 준비하고 있는 거고. 문화사요? 네. 그리고 소개할 게 뭐가 있을까? 아이는 32살, 네. 도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독서 모임 오시면서 기대하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은 조금씩 읽어왔는데, 최근에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면서 이게 너무 내 안에, 나의 세계관 안에 갇혀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서, 이걸 좀 해방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시작을 했는데, 찾게 됐어요. 네. 근데 마침 또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인데, 네, 천수빈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하시고, 독서를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또 기대하시는 점. 네, 안녕하세요. 저 천수빈이고요. 그 유튜브 채널 크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소개글란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좀 더 믿음을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아서, 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지만, 그걸 진짜 이렇게 저희 신앙으로 좀 구체화한 그런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점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기대하는 바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신앙 서적을 읽고 나누고 또 나눔을 들음을 통해서 또 제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것이 좀 더 성경적 세계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뉴욕 모자 쓰신 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성함이 손주상님이시네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네,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저 손주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나요? 네. 저는 밀양 출신이고요. HR이라는 그 학문 주제가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 학문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고 지금은 서울 노원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간단하게라도 우리 처음 오시는 분이 저희를 좀 알아야 되니까 한 바퀴 딱 돌아볼게요. 그 다음에 보람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스쿨 51기, 멘티이자 또
지금은 필리핀 다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서 모임은 필참이라서 온 것도 있지만 또 오늘도 서로 그 책을 읽은 거를 나누는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이 배워가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넘어가서요. 성범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 유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전스쿨 이제 47기로 이제 졸업 수료를 했고요. 국가국도 참여한 지 이제 한 2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록 책을 읽지 않았지만 독서 모임에 이제 합격을 했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혜민. 네, 맞습니다. 저도 비전스쿨 41기를 수료하고 지금은 경제스쿨 9기로 함께하고 있는 이혜민이라고 하고요. 첫 회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회복지 쪽에 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걸 원래 좋아해서 부크부크 전에도 비전스쿨 수업하기 전에도 책 모임에 왔었고 이제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마치 자석이 이끌리듯 오늘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표현이 되게 시적이야. 대상에선 대형상의 영상을 리폼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홍예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자존감 책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왔습니다. 네, 넥서스를 읽으셨더라고, 심지어. 한빛.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빛이라고 하고요. 또 비전스쿨 하고 있고 필수 참여하긴 하지만 제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고 항상 여기 와서 다른 분들 의견을 주로 듣는 걸 목표로 하고 또 그런 걸 들음으로써 나를 내면적으로 스텝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군데군데 있는 거죠? 네. 네. 네, 요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요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바이오테크에서 사업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좀 자존감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얻어가는 시간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민성?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나옵니다. 네, 저는 비전 50기 김민성이라고 하고, 저도 이번에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으면서 보는 걸 공유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요즘 나의 자존감 점수는 몇 점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1점부터 10점까지로 척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점은 가장 낮은 자존감을 말하고 있고요. 10점은 가장 높은 자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요즘 나의 자존감은 몇 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점수의 이유도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발언하시는 분 있으면 먼저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게 없으면 제가 추천을 받고, 그것도 없으면 잘생기고 예쁜 순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요한. 잘생긴. 저는 요즘 자존감이 좀 폼이 좋다. 폼 좋다. 한 9점 정도 주겠습니다. 9점? 일단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 자존감의 베이스가 신앙 안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고 답하는 시간들이 좀 쌓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라는 질문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풀어가다 보니 건강한 자존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플러스, 이제 원래는 러닝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무래도 몸에 이제 적절한 이완과 수축을 통해 자세가 잘 잡히고, 이제 그 적절한 펌핑감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폼이 좋다. 폼이 좋다. 자존감을 얘기하는데 연애 얘기는 안 하네. 상대가 없어서 아직 안 왔어요. 오케이. 하나 첨언하자면, 그 수진이가 그 자존감 미션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번역을 해서 저를 대입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폼이 더 올라간다. 내 폼을 더 올려주시죠. 좋습니다. 이걸로. 지금 없네. 없을다는 말이 진실된 말씀이에요. 자, 또 자존감 점수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을까요? 혜민. 저는 예전에는 약간 거의 한 3, 4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 7점 정도 6, 7점.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전보다 자기 비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자기 비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상담 받던 게 종결을 하기도 했고, 하나 알게 된 게, 자기 비난의 목소리보다 내가 아무런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종결하면서 좀 깨달게 되면서 제가 받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가꾸고 사랑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최근에 좀 얻고, 그러기 위해서 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서 6, 7점을 좀 줘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선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요즘 한 7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자유를 얻으면서 무기력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공부도 그렇고 무언가를 경험하다 보면 이게 꼭 투자 공부를 한다고 자산이 불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30%를 이렇게 보면서 이럼에도 살 수가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마이너스여도 무언가 계속 일상은 굴러가는구나라는 뭔가 단단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함의 근원이 주식 계좌라니. 마이너스 30%.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 수빈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존감 점수. 조금 심각해서 지금 오픈을 하는 게 덕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 진짜 좀 2점, 3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죄송해요.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고 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목할지 진짜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냥 좀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어필하고 또
여러 군데 제 자신을 소개하고 또 그러는 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자신을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들어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언제 시킬지 몰라요. 늘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주상? 네. 저는 8점입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 가정 환경에 되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도 제 자존감을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존은 도덕적 동기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크리스천들한테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다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제 안을 좋은 언어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 환경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거나 그런 게 행동으로 이어질 때 저희 어머니는 모든 걸 멈췄어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도 나는 뭐 똥 멍청이야, 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만약에 내뱉는다. 그러면 집 어머니가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저한테 오셨어요. 네. 그럴 때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일종의 긍정 가스라이팅인지는 모르겠어요. 허나 저한테는 되게 살아오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언급할 때 그게 블락을 해줘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좋다. 다행히 좋은 언어를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높은 긍정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 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즉각 반응하는 건 정말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주상이의 저런 어떤 단단함? 혹은 어떤 성실함? 이런 거 근간에는 자존감이 있는데, 그 자존감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되게 물려받은 게 많겠구나. 이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의 요약을 한번 해보면, 지금 저희가 나의 자존감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수련회 가서도 하고요. 이게 독서 모임에도 하고요. 수업에도 한번 해보거든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점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1, 2점은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그 틈이 있나 봐요. 그 틈을 채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자존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나의 점수를 주는 것이지만 분명히 암묵적으로 혹은 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의 자존감의 빈 곳, 그 빈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선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시선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뭐 비슷한 답도 나왔지만 첫 번째 시선은요.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가는 이 시선을 전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단점이 있죠.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모든 사람한테 장점도 있나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동의하시죠?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나의 단점은 내가 잘 보이는데 나의 장점은 내가 잘 안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타인의 장점은 내가 잘 보이는데 타인의 단점도 나는 잘 보여요. 시선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하냐면
우리 수업에서 또 이 부크부크 모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내가 제3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시선에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되는 게 내가 습관적으로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 기억을 각인시켜야만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위험한 어떤 맹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기억을 잘 각인합니다. 이게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지능인데요. 이 지능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되짚어 보는 게 지능이에요. 그래서 시선 관리라는 것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지능이 올라갈 것이고 그 메타 지능 때문에 내가 숨겨져 있던 나의 긍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없던 재능이나 없던 달란트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정성 뒤에 숨겨져 있던 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이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결과론적으로 나는 이 취업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했던 이 긍정성을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비록 결과는 떨어졌지만 한 달 반에 그 성실함과 약속을 나가고 싶었지만 참고 인내했던 거,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해봤던 거, 면접관들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떨지 않고 주먹 꽉 쥐어서라도 내 생각을 말해봤던 거를 콕 집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시선이 부정적인 결과 안에도 긍정의 과정에 대한 시선들은 늘 숨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도 긍정적으로 끝나는 일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이런 첫 번째 시선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시선 관리가 뭐냐면 과거에 있는 시선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시선을 미래로 던져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중고등학교 때 당했던 왕따에 대한 경험들을요. 오늘도 아파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상사한테 야단 맞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경험을 이 사람한테는 과거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했던 그 부정적인 언어와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아직도 상처와 기억들이 과거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떨어뜨림이 안 되니까 상사는 그저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한 건데 그걸 나 자신을 전체를 부정하는 중고등학교 때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왕따 당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말하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선을 떨어뜨려서 현재는 현재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지켜내는 시선이 필요하고요. 이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우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예전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는 미래형의 꿈꾸는 이상향적인 시선으로 자꾸만 던져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 제가 한 번씩 뭐 부크부크 모임이든 기초 미션 단톡이든 이렇게 성찰 질문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럴 때 10년 후에 가장 행복한 순간 한 번을 떠올려 보신다면 뭘 하고 계실 것 같나요? 라는 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이제 이런 거죠. 현재의 시선보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시선을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5년지 10년지에는 제가 교수님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꿈꿨던 사회복지 파티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현장에서 돕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 나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 작가라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상향적인 점을 많이 찍어본 사람일수록 이건 반드시 점이거든요. 현실이 아직 아니니까 점을 많이 찍다 보면 선이 보이고요.
선을 많이 그려본 사람은 면이 보이고요. 면을 많이 그려본 사람이 드디어 입체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 선, 면, 입체화까지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보면 꿈꾸는 삶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들어당기는 이런 시선의 관리, 현재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셨다면 미래로 던져보는 이런 시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시선 관리는요.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선 관리를 잘 안 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돼 있을 거고요.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1억 만들기가 돼 있을 거고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가치관에서만 자꾸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렸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연봉이 몇십억이 되는 게 아니었지, 참.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수련회 때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잠깐 20-30분 설교 시간에 깨달으면 안 돼요. 일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선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선관리, 부정에서 긍정으로.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로. 세 번째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고 왜 그렇게 그 순간에 느끼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장 최근 분도 괜찮고요. 인생 전체 중에서 떠오르는 순간도 괜찮습니다. 언제 내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시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 정도를. 이거 약간 회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부서의 구성이 위에 이제 CBO 이사님이 계시고, 밑에 팀장님이 있고, 저랑 거의 동급의 매니저 라인 2명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사님은, 지금, 전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약간 이런 압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팀에 합류했고, 저랑 동급이 이제 제이슨이라는 껌머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팀장님이 계신데, 요 2명이, 뒷담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회사에서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 지금까지 약간 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잘 내부적으로 안 쌓여있었다. 근데 저희 부서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좀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회사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이제 적절한 데 뿌려서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대표님의 어떤 특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너가 좀 해줘야겠다. 근데 그러려고 연봉 받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를 지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일종의 어떤 사명감과 일에 대한 보람이 이제 미리 보이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비전 스쿨 하면서 몰입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과 이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바로 만들지 말고 고민 좀 하고 만들어. 그러니까 그 전에 2명은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고민을 할 하루 반적인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책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약간 가슴이 순간 이렇게 뛰었어요. 와, 드디어 몰입이라는 걸,
약간 최근에 그걸 느꼈더니 좀 굉장히 재밌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 내용. 너무 멋있다. 그래, 막, 아, 대표님 생각 중이니까 나중에 오세요 하고 탁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모습이 가능한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넘어온다는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이제 나한테 맡긴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중요한 일 왜 나한테 맡기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또 부담스러워 하는데, 내가 이만큼 이제 쓰임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요한이가 건강한 자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멋지다. 또, 다른 분? 네, 가장 쓸모 있는 사람? 전 최근에 약간 무기력증을 제가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오늘 커피챗이 있잖아요. 근데 명함을 갖고 가야 된다고 쇼이 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프린트 미를 사용해서 명함을 3장이나 만들었어요. 디자인 해가지고? 아니, 그 오프린트미에 보면은 있는 그 디자인들 있잖아요. 템플릿으로? 템플릿에 이렇게 넣어봐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그래서 약간 그 연예인 포토카드 만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 이거 포토카드 증정할 생각으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때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부작 하는 거에. 뭔가 그래. 메이저 때. 사기를 들었어 만들었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상? 저는 뭔가 좀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 질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쓸모 있을 때라고 느끼는 부분은 뭔가 타인이 제 앞에서 그저 그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가 뭔가 제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편안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줬을 때, 이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좀 기대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줬을 때 제가 그래도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연애해? 네? 네, 뭐. 좋습니다. 그다음 보람. 네. 저는 최근은 아니지만은 백수로 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게 이제 집안일 할 때. 집안일 하면은 제가 좀 잘하고 정말 깔끔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고 가족들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면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쓸모가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제가 언니와 항상 약간 비교를 안 하려 하지만 비교 의식이 되잖아요.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언니가 인정하는 게 이제 제가 집안일 하는 거, 요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평가를 언니가 직접 저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결혼하고서도 야 우리 집에 집안일 하러 들어와라고 가정주부로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건강한 거다. 예, 찬호님? 네네, 그냥 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네.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쓸모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느꼈어요. 네, 이제 작년까지 제가 개발자로 살아왔었는데 5년 동안. 네, 근데 그때는 참 제 실력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해봤었는데, 개발자를 내려놓고, 좀 다양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글로 쓰기 시작을 하고, 문화사역이나 이제 음악적으로 음량 엔지니어링이랑,
그동안 배웠던 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돈을 더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다룰 수 있을까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상담학도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챙기는 법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못하고, 뭘 잘하고, 이런 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쓸모가 생기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스트레스 한계치인데? 하면 이제, 아무리 많은 일들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다 때려치고 그냥 놀러 나가요. 좋다. 그래서,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좀 상황이, 지금 상황도 물론 좋지는 않은데,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제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랑 어떻게 같이 누리는가가 중요하겠구나. 맞아요. 라고 느끼면서, 그거를 지금 좀 서툴긴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보고 있어요. 너무 멋지시다. 그럼 지금은 약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마음을 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주셔가지고 그러면 바닥부터 올라가자 해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혀 다른 곳으로 하시네.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시다. 자, 다음 혜민 손 들었네요. 저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제가 보지 못한 제 장점을 남이 이야기해 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장점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때? 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 단점은 내가 정말 잘 볼 수 있는데 장점을 정말 보는 눈이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하나는 상담을 종결을 했는데 그때 상담사님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혜민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과거에 역정을 내던 할아버지가 약간 저 할아버지 울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복지사가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소음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혜민님은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상담의 종결로서 어떤 하나의 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10년 동안 다니던 모교회를 최근에 작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른 이유보다는 좀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좀 듣고 싶은데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좀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예민한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교회에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많이 힘들어 해왔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원래도 계속 교회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다가 지난주일에 이제 작별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왜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스스로 눈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혜민이가 짚어줘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알아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줬는데 좀 그때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은사일 수 있다. 물론 내가 지금 많이 아프지만 더 건강해지면
이게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그런 두 번의 사건이 좀 저한테 큰 의미를 줬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용기는 나눕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수진 한번 해볼까요? 가장 쓸모있다 느끼는 순간. 저는 약간 동료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할 때 즐거워할 때 되게 쓸모있게 여겨지는 것 같고, 뭔가 침체된 분위기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 지금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쓸모있게 여겨지고, 그리고 좀, 뭐랄까, 주변에 우울하거나 이렇게 침체된 친구가 있으면 되게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게 마음인데,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만나게 된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쓸모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볼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 되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존감과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거니까요. 그 링크에다가 여러분의 책 표지하고요. 이번에 패들렛 사이트 링크를 드릴 거니까 거기다가 어떤 책을 읽으셨고 또 책을 선정한 이유하고 와닿는 한 문장 이렇게 선정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독서 모임 단톡에 올릴게요. 접속하셔가지고 예시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표지 그리고 선정 이유 그리고 와닿는 한 문장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주세요.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우리 책 선정하신 이유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정 이유, 한 문장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은 끌리는 자들에겐 이유가 있다라는 책을 골랐고요. 일단은 저는 제 키워드가 결국엔 저는 대중한테 저를 알려야 되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 조금 더 끌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다가 이 책을 고르게 되었고요.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은 표정은 평소 나의 인생관에서 나온다.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 호감을 느낄까 추적해보면은 55%가 시각 정보에 의존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나의 표정 하나로 내가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방법 같은 거를 많이 지금 제 스스로도 연구를 하고 지금 제 몸에 시도를 해보면서 그렇게 조금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끌리는 표정 하나, 둘, 셋. 그냥 계속 저는 광대를 잘 안 내려 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좋다. 네. 좋습니다. 저는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을 골랐는데, 그 교보문고 가서 자존감 치고 올라오는 책 중에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면서 골랐는데, 이 저자를 보니까 저자가 자존감이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6권의 자존감 관련 책을 쓰셨고, 그 자존감 치유나 이런 그 직업을 계속 가져오셔가지고, 아, 이분은 전문가시니 내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자라는 마음을 읽었고, 딱 책을 펼쳤을 때 있었던 문장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는 언제나 자존감이 비슷한 사람을 소울메이트로 선택하고 그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amazing, so amazing. 와우. 아, 이 정도면, 야, 우리 저희가 낙서 좀 구비해놓고 하지 마. 자, 옆에. 네, 소울메이트입니다. soulmate. Yes. 저는 2025 트렌드 노트가 사실 그 다른 마케팅 독서 모임 책이었는데 이번 달 그 읽다 보니 그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모순들이 시대의 정서다. 정서로 취향은 대단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시대적인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고 나서 이 책 자존감 책으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고 그리고 쭉 책을 읽다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서 궁금하시면 이따 저랑 하부부터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진이. 네, 제가 이번에 선정한 책은 참 예쁘고 선한 너라서 라는 책이고요. 선정한 이유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때마다 이런 에세이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벽돌책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저한테 필요한 부분을 목차에서 발췌를 해서 읽다 보면은 저를 향한 위로와 따뜻한 메시지가 좀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몽글몽글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은 공허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사랑을 꼭 닮은 이해와 용서, 감사와 예쁜 웃음, 내려놓음과 받아들임, 그 모든 사랑의 동요를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였고 마침내 네가 그 사랑을 선택할 때 너 공허로부터 구원되는 거야. 입니다. 좋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 네, 저는 자존감이 쌓이는 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골라왔고요. 이 책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존감을 충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나의 평소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주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언어 생활이 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뭔가 언어와 관련된 책을 골라왔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문장이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문장인데 실제로 좀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도 많고 또 매체들도 되게 많이 다뤘던 주제라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넥서스를 어떻게 자존감을 채웠는지. 저는 일단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그러니까 정보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정보에 관한 역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인간이 이렇게 자존감을 낮추면서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약간 이런 걸 느꼈고요. 오히려 더 이 저자가 기독교에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독교의 그런 것들이 상호 주관적인 이런 생각에 의해 형성된 뭐 이야기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저란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 내가 믿는 가치관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존감이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네. 그래서 제 한 문장은 적었는데요. 그게 하나의 목표를 정해주면 알고리즘이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점점 무언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해밍. 네, 제가 이번에 선정한 책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라는 안드레아스 크누프라는 저기 스위스 치리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의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담 받으면서 수용전염 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ACT? 네, ACT에 기반을 둔 심리치료법으로 이제 자존감에 접근하는 게 좀
있다는 관심이 생겼고, 또 이제 과거에 샀던 책이기도 해서 약간 좀 종결 이후에 ACT에 대해서 계속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다가 마침 과거에 샀던 책이 ACT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ACT와 자존감을 엮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서 자존감을 고찰한 책이라서 선정했고요. 다음 문장은 75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친절은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짚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자존감 훈련, 자존감 수업,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라는 자기계발서의 말들을 들을 때 여기에서는 반대로 자기계발서의 모든 말은 쓸모가 없다라는 반증을 던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자신에 대해서 친절해야 해라는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또 자존감이 깎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친절은 언젠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매일 사랑하고 매일 친절하고 매일 그렇게 쌓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좀 인상 깊어 보여서 선정하게 됐고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다들 밀당을 잘한다. 자, 잠언 한번 들어봅시다. 되게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 혹은 나의 어떤 노력을 하나님께 여쭤보려는 그런 노력 없이 내가 어떤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욕망된 일인지 그런 것들 깨달을 수 있는 이슈였고요. 좀 상세하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전쟁하다가 무려 대기업 계열사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간증 느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회사 일을 묻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 혹시 하셨나요? 네네. 지금 하면 되나요? 네네. 상호니까 예술 수업. 전혀 뜬금없는 책이긴 한데, 여기서 제 자존감을 어떻게 찾았냐면, 일단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삶에서 예술을 누려야지? 라고 살면서 개발자로 살 때는, 전혀 예술적인 삶을, 그림을 내가 왜 봐야 되지? 네, 답을 쌓고 살았어요. 네, 노래는 좋아하니까 노래는 듣는데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안 생기고 있다가 원래 이제 제가 예학당이라는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심미감에 대한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담을 쌓고 왔던 예술과 한번 친해져 보자 하면서 전시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답을 줬던 게 현실 상황 속에서 여유가 고갈되는 이 시대적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이 없어지는 모습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술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첫 번째 직업이 예술가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랑 너무 많이 접목이 되는 메시지라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그 전까지 숨이 붙어 있으니 그냥 연명해 살아간다라고 이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왜 예술적인 삶을 느끼고 누리면서 재창조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이유를 찾게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이 책의 내용이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욕을 하면서 가기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똑같은 길이니까. 그러면서 그 질문과 해답을 주면서 내가 내 삶에서 예술을 챙기는 것이 나의 자아와 영혼의 여유를 얻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라고 이제 답을 아직 제가 이제 반도 못 읽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 삶과 강의와 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소화해내면서 얻은 내용들이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다.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상. 말씀 들리나요? 네, 여보세요? 아, 선정 이유는 저는 실리콘밸리의 HR 이야기라는 책을 선정을 했고요. 일단 자존감이라는 것이 뭔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있어야만 저는 한 사람이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뽑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하보르타를 준비하려고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속 한 문장은 다 읽을진 않을 텐데 결국은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기업에서 가서도 하고 해외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HR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가능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전 이게 자존감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가족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전.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존감의 원천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보람. 네, 제가 준비한 책은 2030, 이제 2030년 학력 붕괴 시대에 내 아이가 살아갈 힘이라는 책을 선정했고, 제가 자존감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자존감을 깎는 게 뭘까 했을 때 학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검정고시 고졸이고, 그리고 대학도 제가 공부는 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전부 인가된 학교가 아니어서 그런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학력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존감을 조금 깎아내리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보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좀 관심이 가서 한번 선정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이게 성인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좀 적혀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또 그래도 이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몰입에 대한 것인데 몬테소리는 아이가 철저한 몰입을 경험하면 정상화된다고 말한다. 인간이 순수해지고 인간으로서의 참 모습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며 생활이 점점 빛나고 쾌활해지고 기쁨에 넘치게 된다. 저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은 뭔가 하나에 몰입했던 그 순간들에는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보람아 널 만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학력이나 다른 그런 거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뭔가에 몰입하고 내가 이런 기존의 그 교육 체계가 아니어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다들 제일 잘 걸러온다. 자, 그럼 오늘 쇼이도 한번 들어볼까요? 선정한 거. 마이크 하나만 주시고. 네, 저는 용기 있게 얼스어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골랐던 이유는 서평을 써야 돼서 골랐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요즘처럼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시대에 연남동에서 7년을 지금 이어서 가게를 하고 계신 카페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브랜드를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제 주변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그리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일을 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보면 항상 일과 자기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수연이도 뭔가 그런 문제들로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이 와닿은 문장을 올려놓은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편안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도 세상은 망하지 않아.
적정거리를 경험하고 나니 그동안 일부 손님들로 인해 느꼈던 불편감이 스스로와 가게를 너무나 동일시해서 생긴 일이었구나 뒤늦게 이해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내 일과 나의 거리감, 나와 나의 거리감, 나와 사람과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건강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저는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 예, 참 어려운 개념이야. 일에 몰입해야만 전문성을 질 수가 있는데 일이 곧 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몰입하되 떨어뜨리는 거리는 유지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렵지.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하부르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할 수 있으면. 그 1대1로 이왕이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부르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시작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제 파트너 바꿔서 한 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소외실에 모였던 온라인 세 분은 마치 처음 뵙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세 명이시니까 아마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한테 책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패들렛 한번 가볼까요? 패들렛 가서 들었던 사람들 책과 그 사람을 이제 기억하실 테니까 가서 그 사람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끼신 점들을 짧은 댓글 하나씩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2권은 반드시 달아야 되고요. 듣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듣고 싶다, 이런 내용 궁금했다, 이런 것도 남겨도 됩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드릴 거니까요. 내 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에 들었던 두 권의 하부르타는 반드시 달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댓글 다는 시간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부르타 하실 수 있는 분, 먼저 자원자 있으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내 책을 이제 2명한테 나눠봤는데, 전체를 대상으로도 한 번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자원자 먼저 받아볼게요. 없으면 추천을 받을 거고요. 추천도 없으면 외모 순서로 합니다. 수진님 동반. 수진이 책. 좋습니다. 자존감의 6기둥 딱 해야 되죠. 이 기둥의 책은 진짜 자존감 전문가답게 그 자존감에 대한 정의부터 엄청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나눠드리면 자존감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라는 두 다리로 받치고 있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자가 6가지 기둥을 소개를 해줘요. 이렇게 해라. 그것은 마치 비전 스쿨 과제와도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데 그걸 읽는데 저는 느낀 게 이게 말씀의 표면적인 부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 자기에 대해 감정을 불러와서 이것은 감정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그 사실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그 인식, 그 생각을 인식을 또 분리를 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들을 인식하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결국은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부터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그 진리가 근원이구나. 근데 이 책은 결국 왜 질문을 해 갔을 때 근원이 없어요. 그 근본에 대한 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책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좋습니다. 진짜 말씀 진짜. 좋습니다. 자, 또 나눠보실 분 있을까요? 자신있게 제가 어필하세요.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화면, 네. 지금 바로 하나요? 받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화면 공유 좀 해도 됩니까? 네. 어허. 잠깐만요. 이런 게 있는데, 하하하하.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이 일정 수준 유지가 돼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더 잘 굴러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굴러간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휠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저에게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 바퀴로 비유해 봤을 때, 아까 수진님께서 6가지 기둥이 자존감에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 6가지 기둥은 뭔가 저런 거였어요. 신앙, 비전, 건강, 습관, 돈, 휴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신앙이라는 렌즈가 있어야 그 위에 올바른 것들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 그리고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마인드적인 거, 그리고 관계적인 거, 그런 것들이 이 근본에 하나님이 깔려있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우선 신앙이 수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존감의 원천이다 라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런 나를 굴리는 기본 원칙이 뭔가, 그리고 이런 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지? 라는 질문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서 나를 굴리는 프로세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각형이나 세모 이런 둔탁한 도형일 수 있겠다.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전 스쿨을 하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호기심을 차단하고, 우리의 메타인지를 높이고,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뭔가 내가 잘 굴러가기 위한 이 원 모양을 다듬는 것이 아닐까, 나를 조금 더 잘 굴러가기에 깎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뭔가 둔탁한 원형 바퀴가 되어 굴러갈 수 있는 모양으로 깎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프로세스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2가지를 고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떤 속력을 가지고 굴러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일단 어디는 비전 선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는 그 근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굴러가야 하니까 그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게 비전 선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비전 선언문을 정하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HR이라는 것 하나를
정했다. 네. 그래서 나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자, 일단. 나는 우선 여기부터 해볼게.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범위를 정했으면 어느 정도 깊이를 만들어 가면 그게 끝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깊이를 어느 정도 만들면 그 HR이라는 분야의 핵심적인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조금 더 넓어지는 방식으로 이 그림을 그려봤고, 이게 곧 만다라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HR 만다라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스스로 이런 활동들이나 그런 뭔가 마음, 이런 자존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 갈피가 잡혔다면 나아가야 되는데, 전 요즘에 여기서 자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바로 외내 영역인데, 자존감을 자주 깎는, 제 자존감을 많이 자주 깎는 때가 언제인가? 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원하는 속도를 추구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원하는 속도를 추구할 때. 내가 원하는 속도를 추구할 때?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좀 더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넌 좀 아직 더 좀 익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급한 거죠. 저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빨리 이렇게 제 힘을 세상에 펼치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 오히려 그 속도에 못 미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네. 그럴 때 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우리 멘토님께 배운 건데,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소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이 2024년 11월 23일이고, 그리고 내가 뭐, 독서를 하면 30분을 읽었다. 뭐,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네. 이런 시간들은 그러면 내가 조금 계획을 좀 세워 가보자. 그래서 연도별 버킷리스트를 조금 확정해 가보자. 그리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잖아요. 내가 HR 도서를 읽었을 때, 남들보다 되게 몰입을 잘하네. 그런 몰입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한다면, 이런 카이로스 시간을 좀 더 잘 보내는 것이 뭔가 자존감의 원천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브루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뭔가 나의 범위를 그냥 한정하다. 호기심을 차단하고, 그래, 깊이를 추구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속도만큼은 하나님께 조금 의탁드리자. 라는 거였어요. 네. 끝입니다. 하브루타. 야, 어디 살아? 어디 때문에 저렇게 되냐? 너무 사는데? 고향이 어디야? 다음에 방금 했던 거 다음에 그 커피째 강의를 해도 되겠다. 진짜. 바로 해도 되겠다, 야. 그러니까 비정관한테 하죠. 제가 또 정신없이 해서 성찰 다음은 지능이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뚝순 잘 크고 있다, 야. 겸손까지 갖췄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또 하실 수만 있다면 자원에서 여러분의 것을 잘 나누려고 하다 보면 저는 사실 이렇게 1대1로 할 때랑 또 대중 앞에서 자기 거를 해보면 말하면서 자기가 가장 많이 공부가 돼요. 이 느낌 지금 하브루타 하면서 많이 느끼시죠? 말하다 보면 내가 가장 많이 깨닫고요. 가장 많이 또 반성도 되고 또 내가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 방식은 내가 느끼고 또 공부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보는 경험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만 마시고 많이 말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벌써 이제 다음 터미면 12월에 될 텐데
나의 이것만큼은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런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꼽는다면 뭘 하시겠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혜민? 제가 처음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남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올 한 해는 그래도 좀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한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교회를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것도 그렇고, 남을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인데,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답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시간들을 겪어내고, 또 내가 그동안 나를 믿어줄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네? 찬호님? 원래 시작부터 참 쉽지 않았는데, 한 5가지 이별을 했던 것 같아요. 5가지 이별? 이제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쌓아왔던 자산도 다 잃고, 집도 잃고, 커리어도 내려놨어요. 혹시 코인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어쩌다가 그러다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영접을 하게 됐고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지금 제가 진단 내리기를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우울증이 극복이 되고 공황이 차츰 좋아지기 하나 더 있다. 참, 공동체도 제가 내왔습니다. 지금 교회도. 아이고.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제가 이제 공황도 조금씩 아직까지 공황이 있긴 하지만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해 넘기는 게 참 많이 버거웠겠구나. 원래 살아내느라 고생했다.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칭찬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방어하신다는 거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 이것만큼은 칭찬을 해주고 싶다. 요한? 저는 지금까지 플러스 작년보다 더 여러 도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던져놓고 성장해온 것은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적응력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응력? 근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삶에 있었어요. 근데 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다행인 것은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거기에 맞는 성장을 이뤄냈다. 그래서 좀 여기까지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올해는 좀 이제 제가 주체성을 가지고 제가 제 필요를 뭔가 인지하고 그런 도전의 스스로를 좀 던져 놓을 수 있었던 좀 제대로 그런 시작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칭찬해줘야 좀 제 주체성이 더 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칭찬을 해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사님도 손 들었네요. 저는 오늘 부크부크를 참석한 게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진짜 허투루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되게 지금 바쁜 상태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월요일날 퀴즈 대회가 있는데 그 문제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속으로 쓰는 거 너무 바쁜데 이거 물리적인 시간을 여기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근데 제가 어떤 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의 한 말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자기 자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부크부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크부크를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쁜 와중에도 저의 행복을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한 선택이라는 것. 그게 저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선택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런 선택들이 조금은 많았다는 것, 그것을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보람이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올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언어도 이제 문화도 다른 환경이고, 그리고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혼자 지내고 있지만, 용감하게 잘 지낸 것을 좀 칭찬해주고 싶고, 또 이 새로운 환경과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이제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런 열심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화면 보시면, 여기 있는 나를 제외한 사람한테 나에 대한 칭찬 3가지를 듣고 본인은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산발적으로 3명한테만 발언권을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민성이라고 하면 민성에 대한 칭찬 3가지가 나올 때까지만 듣고 나머지 이유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건 듣고 민성이는 자기가 스스로 메모해서 3가지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성이부터 가봅시다. 민성이는 표정이 너무 좋아요. 표정 좋다. 감사합니다. 또 민성님은 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좋다. 그 인사를 정말 기쁘게 해요. 인사. 네, 그래서 인상이 좋아요. 인사를 기쁘게 해서 인상이 좋다. 네, 선착순입니다. 헬시해 보입니다. 헬스. 건강해 보인다. 요즘 그 남자한테 가장 좋은 칭찬이지.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성이가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다음 사람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전 요한이 형 하겠습니다. 요한이. 자, 선착순 3명입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느끼는 건데, 요한이 형은 말할 때 그 발성이랑 목소리가 굉장히, 음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네, 음색이 좋다. 저는 요한님하고 하부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생각이 굉장히 딥한 사람이에요. 깊은 생각이 있고, 그거를 수면으로 끄집어내서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되게 잘 표현해줬다.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 양보하겠습니다. 네. 수진 언니 같이 문화를 알아볼 수 자, 있는 일단, 보람이, 수진 언니처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보람 안 들렸어. 안 들려요? 수진 언니처럼 멋진 좀 끊겼어. 여자는 눈이 있다. 여자 보는 있다. 요한이 표정 별로 안 좋은데? 자, 그러면 발언을 나왔으니까 두산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전 품이 넓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게 기둥이 잘 잡혀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품이 좋다. 안 들리나요? 품이 좋고, 기가 좋아서 남을 잘 도와. 우리 여기 인터넷이 너무 많이 접속해가지고 좀 끊기는 것 같은데. 끊겨들려. 한 번만 다시 해줄래?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지금도? 네. 아니, 요한 형님이 품이 참 넓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품.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요한은 누구? 저는 한빈님. 한빛. 자, 한빛에 대한 칭찬 3가지입니다.
아직 많이 못 봤지만 맑음을 음, 느꼈습니다, 저는. 참, 이거 참 맑음을 부끄러운데. 일단 해맑아요. 뭔가 그 예민함을 모두 받아주는 흡이 정말 넓습니다. 보시기에도 정말 넓어 보여요. 저는 전 얼마 못 봤는데 자존감이 진짜 없더라고요. 자존심이 세다고? 자존감이 좋다고? 두상. 저는 수원 여행을 한빈 형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아, 그래? 네, 와, 이 사람 놀 줄 안다. 예. 아, 나랑 좀, 예, 아, 좋았습니다. 놀 줄 안다. 유출하는 거 진짜 알수 있어요. 자, 보람도 손 들었네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 좋습니다. 자, 한빛, 다음 사람. 예선이로. 커다리요. 예선이, 오케이. 제가 생각할 때 예선이는 이유가 있게 행동을 해요.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네. 아, T라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만 합당하게 움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 있어요. 저는 그 넓은 통찰력. 그치, 통찰력. 저는 느낀 거는 정말 예선님의 그 말을 되게 조곤조곤 알아듣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끄부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약간 잘 모르는 사실도 되게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브루트 하면서 느낀 건데 사고력, 연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치. 융합하는 사고. 좋습니다. 자, 예선 다음 사람. 저는 주상이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주상 해볼까요? 저 먼저 할게요. 주상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저 하나면 끝나요. 잘생겼어요. 너무 좋아. 화면 정지됐네. 오케이, 주상이 잘생긴 거. 또, 혜민? 만나면 만날수록 앞으로가 기대되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대되는 친구다. 좋습니다. 주상이는 리액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 할때 저는 잘. 리액션이 좋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제 삶에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동력자를 삼고 싶다. 감사합니다. 자, 두상 다음 사람 지정해 주세요. 저의 지음인 유성범을 하겠습니다. 자, 성범이 칭찬 해보겠습니다. 저 해도 되나요? 자연스럽게. 두상부터. 네. 성범형은 매사에 진심인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잘 들렸나요? 매사에 진심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잘 것 같다.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그치. 또,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의지할 수 있는 형. 좋다. 저는 뭔가 약간 이성적인 판단은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순간순간 빠릇빠릇하게 이렇게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자, 성범 다음 사람. 찬호님. 찬호님, 우리 오늘 처음 뵀지만 그래도 2시간 정도 봤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번 칭찬해 봅시다.
하브르트 하면서 앞으로가 진짜 기대되는 분이었습니다. 그치. 백지에서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용기 있는 것 같아. 또 한배? 네, 저는 행동력 있는 사람. 아, 네. 행동 있는 사람? 굉장히 뭔가 말씀 들어봤을 때 응.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행동력이 충만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좋다. 그리고 전 옆에서 느낀 건데 약간 그릿이 되게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네. 네. 그냥 뭐 인내심? 뭐, 하겠다는 그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그 기계 같은 거예요. 아이의 기계. 기계, 응. 절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천원님 다음 사람 지정해 주세요. 누구 남았죠? 저요? 혜민 지정했네요. 혜민 저는 혜민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느낀 거는 정말 자기 성찰을 굉장히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찰로 인해서 꼭 결과를 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먼저? 저는 그 밉지 않은 솔직함. 좋아요. 좋다. 밉지 않은 솔직함. 되게 정리 잘했다. 저는 최고의 지식 수준. 최고의 지식 수준. 세상보다 웃긴. 맞아. 그래, 자기가 웃긴 줄 몰라. 좋다. 자, 혜민 다음 사람. 진이요. 진이. 진이 일단 귀여워요. 귀엽다. 귀엽다. 또.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다. 그죠? 주상이 손 들었네요. 진나는 되게 섬세한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섬세한 네.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까지 적었죠? 네. 그 다음에 지정해주세요. 안 한 사람. 보람. 보람이, 오늘 한번 갑시다. 보람. 네, 보람님은 그 멘토링 연구소에서 가장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는 분이에요. 네. 하트를 가장 많이 눌러주는 사람이다. 주상이 또 손 들었네요. 저는 뭔가 빛이 나요. 보람님한텐. 뭔가 빛이 느껴지는 사람. 이성. 저는 보라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요. 되게 약간 표정에서부터 상대방을 위하고 있어요라는 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감사함을 가장 잘 표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뭔가 항상 고마움을 얘기해주고 어떤 이유에서 감사한지를 표현해주는 사람이라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시린도 하네요. 예뻐요. 미소 천사. 미소선사. 오늘 보람이 되게 기분 좋은 주말이겠는데. 자, 보람 안 한 사람 또 있나요? 수진 안 해서 수진. 멘토님. 수진부터 합시다. 수진에 대한 칭찬. 제가 오늘 하부르타의 표정에 관련된 하부르타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닮고 싶은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보기만 해도 되게 약간 해피해지고 이런 게 정말 장점이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해피해진다. 요한이 살짝 지금 인상 쓰는데. 자, 또. 형이 더 좋아요. 선빛. 부모님의 그 딥한 생각을 가장 잘 끌어올려주는 사람. 네. 딥함을 끌어올려준다. 주상 손 들었네요. 제가 어떤 분을 볼 때 부모님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수진님은 그 중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
사랑스럽습니다. 와, 야, 진짜, 인정, 근데.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사랑스럽다. 이성적으로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자, 다 적었고, 그 다음에 우리 쇼이로 한번 갈까요? 쇼이 칭찬. 일단 쇼이 언니는 응. 티가 대하게 아주 행복해요. 응? 왜냐면 서로 티적인 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아, 티적인 대화. 뭔가 항상 응. 조언 같은 것도 응. 뭔가 편하게 해줘요. 오케이. 저 응.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고, 뭔가 모를 그 끌림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끌림의 아우라가 있다. 맞아. 혜민? 부지런한 사랑과 관심. 부지런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가지 다 채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멘토님. 너무 잘생겼다. 영혼을 좀 넣어줄래? 응? 원딩 선생님. 맞는 엔터테인먼트다. 매번 믿고 따르고 싶은 어른. 오, 어른. 좋다. 사실 모르지만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 아, 네. 약간 세니 같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다, 지금. 아깝지 않은 그러게. 몇 안 될 거야. 직원한테 고기 얻어먹는 사장은. 주상이. 제가 먼저 장난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어른입니다. 장난을 칠 수 있는 유이다. 이건 진짜 일하기가 쉽지 않아. 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주상이 말고 나한테 저렇게 편하게 장난치는 사람 잘 없긴 하거든. 아직 너무 어른 같은 느낌이라 그런가. 저도. 저는 그냥 닮고 싶은 분,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 정말 닮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칭찬의 제목들 다 한번 기록을 해두시고요. 한번 복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까지만 하고 끝내볼게요. 북크부크라는 책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였으면 난 좋겠다. 여기 있는 정도의 사람들만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식적이고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독서 모임에 나오실 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만 옆에 두면 나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대신에 거기서 머무르시는 건 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물을 던지는 사람,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오물을 던지더라도 그것을 걸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저 사람한테 가면 다친다. 저 사람은 인간 아니다. 이렇게 막 피할 텐데 그릇이 작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품을 수 있을 거고요. 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 메타인지와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고, 메타인지와 마음의 그릇을 넓힐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나 도구가 바로 독서입니다. 신앙 안에서 독서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오물을 던지더라도요, 피하지 마시고 걸음으로 바꿔서 꽃을 피우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크북크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